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대 중후반 여기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좀처럼 40%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답답함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울음도 터뜨리면서 여러 가지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또 선거운동을 벌이는 막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만 해도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민주당 쪽에서 걸었었고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약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독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은 거죠.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다 보면 어느 정도 해도 그게 사람들 뇌리 속에 그렇게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큰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여론이 좀처럼 죽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 프레임이 강고하게 가고 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지지도가 50%를 계속 넘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흐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걸 바꿔보려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 등등에서 현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공급을 대폭 늘리는 311만 호까지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차별화하는 행보를 나름 했음에도 크게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어떤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그런 행보에 대한 어떤 신뢰감, 신뢰성 이런 것들이 아직 좀 국민들이 주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권 교체 프레임을 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민주당에서 꺼내든 카드가 이제 인적 쇄신, 정치 교체 카드죠. 그래서 측근들 이선 후퇴하고 또 이 재보궐선거 규칙사유 있는 곳에 후보를 내지 않고 4선 이상 동일 지역에 출마하지 않는 등등의 이런 선언을 통해서 프레임 자체를 좀 변화와 쇄신을 선도하는 세력으로서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이 집도끼, 지지층 결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결집이 안 되는 핵심 부분은 결국 이제 호남입니다.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JTBC와 글로벌 리서치 조사, 이게 22일, 23일 했던 조사입니다. 여기서 호남 지지율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54.2%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호남 지지율 기본이 70% 넘었습니다. 80% 넘는 경우도 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54.2%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20일 조사했던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61.9%가 나왔습니다. 두 조사를 봐도 리얼미터에서 61.9%가 나오기는 했지만 과거처럼 뭐 70%대 후반, 80%대를 넘어가는 이른바 호남에서의 적극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 지지층의 이재명 후보로의 결집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러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저는 또 두 번째 큰 원인으로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남 공략을 가속화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18.6%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 그 당시에 호남에서 박근혜 후보가 10%를 넘겼죠, 지지율을. 10.1%인가 아마 아슬아슬하게 넘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18.6%.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호남에서 15% 이상 이렇게 득표하고 한다면 아마 역대 이 보수계열 후보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득표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 후보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예비 후보가 유권자의 10%까지는 이 홍보물을 보낼 수가 있게 돼 있죠. 윤석열 후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0% 할당된 그 홍보물 보내는 걸 전부 다 호남의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손편지 써서 한 200만 명한테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호남 공략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지지층 결집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이고, 세 번째는 이 어떤 메시지 전략과 세대 전략이 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이재명 후보 굉장히 다변입니다. 다변이고 달변이죠. 굉장히 뭐 어떤 토론회 이런 데에 가서 오랫동안 발언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도 뭐 소확행 공약 이래가지고 뭐 수십 개를 이렇게 딱 이른바 민생 핀셋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작은 공약들을 많이 내고 또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막 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약들이 이렇게 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강약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공약들이 무엇인지, 이른바 메가 공약, 주된 큰 공약, 핵심적인 공약, 이런 것들이 딱 지금 눈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과거처럼 뭐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든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무슨 공약을 했지, 이것이 이제 좀 또 그 흡인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 세대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20대 전략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좀 거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민주당 쪽에서는 과연 세대 전략에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잘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는 50대 전략에 집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20대 부분은 변동성도 크고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타겟을 50대로 잡아서 40대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를 해왔으니까 50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4050의 이 벨트를 형성해서 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추구하는 이른바 세대 포위 전략, 2030, 6070의 이 포위 전략에 맞설 수 있는 나름의 동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지금 대선이 47일 정도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현재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지지율을 볼 때 어쨌든 실질적인 투표장에서의 투표율까지 연동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6070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선 윤석열 후보 지지가 6070 세대에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를 빨리 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